완치됐는데 또 확진, 국내에서 재확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재간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데 함께 보시죠. 국내 첫 재감염 의심 사례, 완치돼도 안심 못해. 올해 3월 확진된 20대가 완치 일주일 만에 4월 초에 재확진됐다. 증세는 첫 감염 때보다 약하다. 하지만 국내의 첫 재감염 의심 사례다. 1, 2차 감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서로 달랐다. 유전자 변이 땐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의 방증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재감염이 확인됐을 때 방역 치료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발표가 됐는지 함께 보시죠. 70명으로 줄었군요. 다행입니다. 국내 발생 55, 해외 유입 1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70명. 고려대 약대 김정희 교수님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틀 연속 두 자리인데 82, 70 이게 쭉쭉쭉 떨어지다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 신규 확진자의 경향을 조금 봐야 된다는데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인 듯 하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있을 추석 연휴 때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70명, 80명은 다행이긴 한데 추석 때 만약에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8월 말쯤에 한 400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은 거지 그 8.15 광복절 이전 수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네,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에 안심을 하는 거일 뿐이지 수치상으로는 뭐 400명대보다는 줄은 거는 맞습니다만 아직도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케이스가 한 30%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요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이 약 연구만 계속 하고 계신데 특히 바이러스와 관련된 약을 수년간 연구 중이시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찌르고 데워도 멀쩡하다고 합니다. 바늘 찌르고 고온으로 가열을 해도 멀쩡하다. 진짜 지독하다. 코로나19. 야, 이게 지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헝가리 생물물리학과 연구팀이 요런 실험을 또 해봤다고 하는데 미세 바늘로 100번 넘게 찔렀다. 순간 찌그러졌다가 바늘 빼자 원상복귀. 야, 헝가리도 지독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부 구조도 그대로다. 90도, 섭씨 90도로 10분간 막 그냥 끓였죠. 전체 구조 유지된 채 일부 돌기만 떨어졌다. 헝가리 팀도 지독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자가치유력은 광범위하게 다른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탄력있다. 김정희 교수님, 네. 헝가리 팀이 일단은 왜 이런 실험을 한 겁니까? 이게 뭐 시간이 남아서 그냥 찔러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들은 뭐 자주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종종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팀이 생물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에 더 포커스된 연구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원문을 봤는데 원문에 기술돼 있는 거하고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바이러스 하면 이렇게 딱딱한 입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원래 주변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 건데 바늘로 찔렀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캔틸레버 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탄성이 있어서 한 100번 정도 눌렀다가 다시 그러니까 누르는 거를 완화시켰을 때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라는 실험을 했던 거였고 또 하나 지금 온도 관련해서도 90도씨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60도, 80도, 90도에서 10분 동안 노출을 시킨 다음에 20도씨로 쿨링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논문상에서는
이 모양이 물론 회복은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손상이 갔다. 특히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은 변성이 일어났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추해 볼 때 감염성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없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본 원문 자체가 지금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 전문가 심사를 안 거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기술을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수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인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도 이상 가열을 했다가 쿨링을 시키면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력은 크게 떨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언론에서 마치 이게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공을 가열시키면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마치 터미네이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가열을 하면 손상이 일어나는 거는 맞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딱딱한 입자가 아니라 텐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CJ 지독하다라고 했고 저도 지독하다라고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독한 게 아니에요? 네, 지독한 게 아니고 이게 가열을 하면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변형이 일어나면서 감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지독하다라는 말은 제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원래 바이러스가 그렇다라는 네. 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거리두기 2단계를 얼마나 더 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연장이 된다. 확산세 주춤, 전국 곳곳에 은밀한 전파는 계속된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대우 디오빌 3층, 9층, 10층, 12층 4개 층에서 누적 확진자가 14명 나왔다. 근데 경로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얘기가. 강남구 부동산 업체 동훈산업개발 지난 15일 직원 1명 감염 후 다른 직원 18명, 가족 지인 7명도 25명이 여전히 추가 감염되고 있다. 부산 동아대 구민 캠퍼스 지난 17일 첫 확진자 나온 후 누적 10명, 다음 달 4일까지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특히 부산 동아대 같은 경우에 대면 강의 됐습니까? 지금 뭐 많은 대학교들이 부분적인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일단 동의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이 개인 방역 수치를 철저히 지키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반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 그거를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체가 재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같은 자구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개인 방역 수칙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업 이후의 시간들에서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기숙사 같은 데에서 물론 그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곳곳에서 경로 미궁의 집단 감염 사례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감염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로 미상인 케이스가 한 3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황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건만 맞으면 크게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